7월 1일 개통을 앞둔 대곡소 사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3호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대곡역과 1호선 소사역을 잇는 해당 노선은 총 18.36km 길이의 노선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최초의 노선, 바로 서해선의 일부에 해당되는 노선입니다. 차량 1편성으로 운영되는 대곡소 사선은 서울 지하철 1에서 4호선이 10량 1편성, 5에서 7호선이 8량 1편성, 8에서 9호선이 6량 1편성인 것과 비교하면 크기가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일양 경전철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으나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곡소 사선이 혹시나 제2의 김포골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을 가로질러 김포공항까지 단시간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해당 노선은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 고양시, 파주시 주민들에게는 희망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역 일대 주민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바로 능곡역이 대곡역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대곡소 사선의 신설역으로 선정되어 능곡동 주민들의 지하철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될 일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호재를 앞둔 능곡동에 직접 가서 찍어온 영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가 이곳 대곡소 사선 능곡역 개통으로 가장 큰 교통 편의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신 곳은 능곡대림 1차 아파트로 7월 1일부로 경의중앙선, 대곡소 사선 총 2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능곡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인데요. 204세대 총 3개 동으로 이뤄진 구축 아파트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인기 평형대인 24평형, 31평형으로 이뤄져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워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죠. 참고로 능곡역에서 대곡소 사선을 이용할 경우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이 지나가는 김포공항역까지 단 7분이면 이동 가능한데요. 특히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할 경우 서울 내 주요 일자리 지역인 마곡지구, 여의도, 강남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능곡동 일대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대곡소 사선 이용 시 능곡역에서 마곡지구까지는 15분 안팎으로 접근 가능해지며 여의도까지는 35분 안팎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직주 근접성이 대폭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능곡대림 1차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곡소 사선 능곡역과 단 1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도보로 약 3분이면 이용 가능한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결과적으로 걸어가는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마곡지구까지는 20분 안팎으로 접근 가능하고 여의도까지는 40분 안팎으로 접근 가능한 초특급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인데요. 사실 그동안의 능곡역은 경의중앙선만 지나다니는 역사로 이용 메리트가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었지만 이번 대곡소 사선 개통으로 인해 아주 획기적인 지하철역으로 재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멀리서 보이는 아파트 바로 능곡현 대홈타운 2차입니다. 이곳 단지 역시 대곡소 사선 능곡역 개통으로 인해 큰 교통 편의 개선이 이뤄질 단지인데요. 556세대 총 8개 동으로 이뤄져 능곡대림 1차 아파트보다 규모는 크지만 능곡역과는 약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도보 이용 시 능곡대림 1차에서보다는 5분 이상 더 소요된다는 점은 아쉬운 곳이죠. 물론 이 정도 거리도 역세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에 대곡소 사선 능곡역 개통에 따라 큰 호재를 입을 곳 중 하나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 능곡 뉴타운 재개발 예정지들과도 맞닿아 있어 향후 주변 환경도 더욱더 좋아질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능곡역 일대는 언덕이 많고 주변으로 낙후된 건물들도 많아 현 시점에 바라봤을 때 환경적으로 매우 뛰어난 곳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데요. 아마 직접 임장을 가보시면 환경 개선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는 느낌을 자연스럽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곡 뉴타운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 미래가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강 건너 바로 서울시 강서구가 위치하고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고양시 덕양구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너무 단기적인 접근 말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대곡소 사선 개통과 함께 재개발 이슈까지 맞물려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능곡역 역세권 아파트 단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앞서 말씀드린 곳이 전부에 가까운데요. 이외에 능곡동 일대에 위치한 한강 한라비발디, 대곡역 두산이브, 대곡역 롯데캐슬 엘클라시, 능곡 풍림아이원 1차, 2차 아파트 등도 있지만 이 중 한강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보 이용이 쉽지 않아 역세권 아파트로 부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능곡역으로부터 1km 안팎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라 버스 등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도보권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곡소 사선 능곡역 개통에 따른 시너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통편의 측면만 본다면 분명 마곡지구, 여의도, 강남 등으로의 이동이 용이해지는 만큼 어느 정도 수혜는 입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잠깐 영상 속 능곡동 일대 모습 쭉 한번 봐보시죠. 저 멀리 능곡 뉴타운 재개발 1구역에 해당되어 최근 준공 및 입주를 마친 대곡역 두산이브가 보이는데요. 능곡동 일대에서는 보기 힘든 깔끔한 신축 건축물이라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에 나머지 2구역, 5구역, 6구역에서도 빠른 재개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정말 능곡역 일대 모습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7월 1일 개통을 앞둔 대곡소 사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과 함께 일대 생생한 모습들과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역세권 단지들에 대한 내용까지 다뤄보았는데요. 현재도 서에서는 하루 약 22,000명이 이용 중인데 여기에 대곡소 사선까지 개통하게 될 경우 최소 하루 약 45,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곡소 사선 개통의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 열차 배차 간격이 7에서 8분, 낮 시간대에는 15분 열차 배차 간격을 가져가는 점은 조금 아쉬운데요. 여기에 바로 한 달 뒤 8월에 일산역까지 연장하는 대곡소 사선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15분가량의 배차 간격을, 낮 시간대에는 30분 간격의 배차를 가져간다고 하니 이 부분은 더욱더 아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대곡소 사선 개통으로 인한 가장 큰 기쁨은 능곡동 일대 주민분들께서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저희 스펀지 부동산에서는 개통 후 또 한 번 임장을 통해 이후의 모습, 소식들 다시 한번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정보와 생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작되었으니 투자에는 단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꼭 명심하세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부동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펀지 부동산이었습니다.